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좀 드러내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제 얼굴을 잊으실까봐 진짜 오랜만에 얼굴을 공개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띠 여러분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개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항상 공존하게 되는데 모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1994년 갑술생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삶이 괴로운 사람도 있고 삶이 평화로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다 똑같다고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팔자에 있는 글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사주팔자에서도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1994년 갑술생을 그냥 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개띠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개띠가 을사년을 보게 되면 이 사라는 글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원진이 만들어집니다. 원진. 보통 우리가 원진쌀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게 되는데 보통 원진쌀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맞지 않고 그냥 원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부조화를 의미합니다. 자,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조화롭지 못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할 일, 원망할 일이 생긴다고 해서 원자를 원망한 원자로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띠가 이렇게 뱀띠를 보게 되면 원진도 만들어지지만 이것을 또 망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망신살 하는데 망신살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망신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 그냥 망신입니다. 망신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 25년 다음에 26년이 되면은 말띠해가 옵니다. 말띠해가. 근데 개띠가 말띠해를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지고 실제로 개라고 하는 이 술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지만 화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의 정점을 찍는 글자가 바로 이 오라는 글자 말띠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정점을 찍기 전에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망신입니다. 그래서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점에 오르기 전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몸이 굉장히 혹사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피로할 수 있기 때문에 망신이라고 하는 거지 망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에 올라가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망신과 원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리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고 사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화생토하는 기운이 있어서 나를 돕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원진과 망신이라고 하더라도 개띠한테는 아주 나쁜 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원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띠는 좀 유의해야 됩니다. 즉 자신을 돕는 사람들과의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갈등이 있음을 유의해야 되고 실제로 본인을 모두 돕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술생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을 만나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보통 갑이 갑을 보면 나랑 유사한 사람이죠. 왜냐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는데 플러스가 되고 역시 갑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나랑 비슷한 사람이죠. 근데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그러니까 음양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성질이 약간 다른 구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갑이 주도하고 을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데, 갑술생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을사년을 만나면 실제로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를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것은 갑이 볼 때는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벌기에 활동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갑은 목이 되고 술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이미 갑술생은 자기의 팔자에, 우리가 보통 편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월급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벌 수 있는 변동성 재물을 깔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는 글자를 데리고 왔는데 갑이 볼 때는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좀 더 돈을 벌기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가지고 왔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을은 사를 가지고 온 거고 원래 본인 갑은 술을 대동하고 있었는데 사가 술을 이런 식으로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갑은 사라는 글자를 보면 돈을 벌기에 활동을 강화시키는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라는 글자를 을이 대동하고 왔으니까 원래 본인과는 약간 양상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른 주변 인물이 실제 갑술생한테 만약에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을사년의 행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갑술생은 주변에 있는 인물과 활동을 잘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유대 관계를 같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본인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원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서로 간에 미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갑술생이 을사년에 누군가와 돈에 관련돼서 같이 도모할 일이 있다거나 공동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인물의 추천이나 권유로 인해서 돈을 넣는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잘 살펴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망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팔자에서는 돈을 버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을사년을 보게 되면 갑술생이 활동을 증대하고 자신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그 대가가 굉장히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을이라는 글자가 왔으니까 주변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갑술생들은 내년에 좀 더 정밀하고 잘 따져보면서 주변 인물들과 협력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46년생 병술생이 있습니다. 이 연을 기준으로 하는 사주팔자에서는 우리가 보통 록이라고 해서 록이라고 해서 록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병생이 사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 록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록봉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먹고 사는 데의 어떤 의식줄을 해결하는 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병생이 사를 만나게 되면 이 록봉을 얻는 것과 같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해지는 글자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을이라는 글자는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본인을 돕고 좀 더 이렇게 후원하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946년생 어르신이 실제 을사년을 만나게 되면 주변에서 자신을 돕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의외로 자녀분들이 뭐 용돈을 갑자기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좋은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가 상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사라는 글자는 병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병술생이 자신의 세력을 믿고
혹은 자기의 에너지를 믿고 경고망동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원진이 일어나면 의외로 병술생한테는 상당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 병술생 1946년생 어르신이 특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혹여라도 지금 이제 병원에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데 혹여라도 폐에 관련돼서 폐나 대장에 관련돼서 조금 안 좋으시다면 특히나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다고 하면은 이 을사년에는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화는 곧 금을 극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이라는 글자, 요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폐에 해당합니다. 폐, 가슴 부위에 있는 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 신이라는 글자가 을사년을 만나게 되면 병술생한테는 더욱더 약화되는 글자로 변하기 때문에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특히 병술생은 폐렴 같은 거 혹시라도 올해에는 진짜 그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기를 좀 더 맑은 곳을 선호하시는 게 좋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는 가습기 같은 것으로 항상 좀 수분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58년생 무술생이 있습니다. 자,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국공립성 조직이라고 한다면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승진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조직의 변화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도 토가 되고 지지도 토가 되는 것인데 을이라는 글자는 목극토하는 것이니까 무술이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바른 관으로서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문관, 무관 중에 문관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을이라는 글자가 대동하고 온 사라는 글자가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자신을 굉장히 돕고 역시 이 아래도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굉장히 왕성하게 북돋아주는 글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술생이 만약에 국공립성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승진에 유리하고 승진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은 조직 내에서 좀 더 인정받고 본인의 영향력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한 해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모임이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사라는 글자는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곧 인수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곧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진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무술생이 뭔가 계약을 진행한다거나 특히 이제 부동산 계약 같은 걸 할 때도 계약서를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술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게 바로 을사년이 되기 때문에 개인 소매업이라던가 이럴 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 관리하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58년생 분이 장사를 하는데 가족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더욱더 유의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1970년생 경술생이 있습니다. 자,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뭐냐면 자, 을이라는 글자가 경이 보면 실제로 근극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라는 글자는 화극금하는 것이니까 경술생한테는 직급 직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술생이 혹시라도 지금 이제 약간 경력 단절이 돼서 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운 조직에 가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라는 글자는 이 경이라는 글자가 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경은 곧 관직에 있을 때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살아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조직에 투입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기에도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환경과 약간의 원진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만약 새로운 조직 내지는 새로운 시스템에 가담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약간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을사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내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병원년이 되는데, 자, 병원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오와 술이 합을 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경술생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런 것들이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경술생은 내년에 돈도 얻고 명예도 얻는 해가 될 수 있고, 또한 경술생이 뭔가 진행한다고 할 때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원하고자 한다면 올해 열심히 하면 내년에 많이 계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술생은 올해 굉장히 투입해서 망신이라고 하는, 자신이 진짜 고군분투하는 한 해가 되시면 그런 결과물들이 내년에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82년생 임술생이 있습니다. 자, 임술생은 원래 임이라는 글자는 수가 되고 술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톡수에서 원래 조직의 가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임과 술이 있을 때는 이것을 곧 관대라고 해서 보통 이제 남들과는 구분되는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 뭔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임술생이 을사년을 만나면 좋은 것은 뭐냐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다음에 술 중에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토생금, 금생도 이런 식으로 뭔가 막혀있던 것이 뱅글뱅글 돌면서 잘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또한 을이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는 상관이라고 해서 본인을 노출하고 홍보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는 우리가 편재라고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글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생 임술생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을사년에는 자신이 활동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임술생이 만약에 프리랜서와 같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적인 일을 해서 움직이는 것만큼 뭔가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받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올해 을사년은 굉장히 호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뭔가 그동안 전진을 하고 있었는데 벽에 붙이는 느낌이 부닥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약간 뚫리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것이 내년까지 이어져서 실제로 재물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상승 곡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술생 같은 경우는 올해 본인이 활동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절대로 정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동적으로 있으면서 활동을 강화하고 남들과도 많이 만나고 오히려 본인을 약간 드러내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내고 홍보도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임술생이 예체능 분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곧 드러내는 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일하시거나 활동하시면 굉장히 좋은 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도 드러내고 우리 개띠 여러분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